이 약간 파워 게임 같은 성격도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진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야 처음부터 약속대로는 참 세게 이것도 하네. 약속대로 예. 대련. 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점식이나 김상훈이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결국 친윤계고요. 특히 또 이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네. 예, 정진석 실장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비대위원이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찜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뒤에서 좀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사실 이번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한동훈 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나고 나왔잖아요. 네. 뭔가 거기서 좀 이렇게 군기가 잡혀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이제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마지막에 헤어져서 뒤따라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정점식 의장은 좀 면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정점식 의장이 버티기를 할 때 이게 뭔가 용산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점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막역한 관계입니다. 막역한 관계고 정말 찐 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인물인데 저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핵심은 한동훈 대표도 살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윤한 독대가 이루어진 저는 가장 핵심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독대하고 난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인지 검찰 논란 조금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오히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대표가 더 제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이제는 넘겨받은 셈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숨 돌린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술은 새 부대. 자칫 그렇지 않으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쪽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팬덤들이 가서 난리가 날 거예요. 사퇴해라 뭐하라. 이거 결코 팬덤에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희가 여러 번 분석했으면 또 하나는 정점식 전 의장이 이렇게 버티는 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요. 억척이나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윤한 갈등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부상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한 건 저는 상당한 전략적 보석이 담겨 있다. 왜?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을 다져야 되잖아요. 자, 원내대표 TK, 정책위 의장 대구, 김상훈 어쩔 건데 날 몰아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한동훈 대표의 과시죠. 아니 대구 중용하는데 날 밀어내 못할 걸.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물밑에서 상당히 무게를 실었던 사람이고 사선 의원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홍 시장하고 대구에서 제일 이 티격태격하는 인물이 김상훈 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홍 시장님 보셨죠? 보셨죠? 제가 김상훈 임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홍 시장에 대한 압박도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당 내를 본인의 이 좀 안정적인 어떤 지도 체제로 바꾸는 데에 하나의 또 이 포석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 정책위 의장 뭐 물러나느냐 뭐 버티느냐 이런 걸로 해서 어찌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리더십에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이걸로 완전히 해소가 된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좀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라는 이 상황을 교통정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과거에는 이제 당헌 당규상 두 명이 한 조로 출전해가지고 표를 받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런닝메이트로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인물군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정부보다 말 그대로 정책인데 좁은 풀이 더 좁아지는 이 런닝메이트 제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당규를 변경해가지고 원내대표 협의 후에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협의라는 건 알다시피 뭐 당대표가 결정은 하지만 원내대표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의사가 그러면 정점식 의원의 사임이었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흘러가는 게. 근데 어쨌든 뭐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임을 시키고 새로 이제 김상훈 의원을 넣었는데 김상훈 의원이나 뭐 정점식 의원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해요 스타일이. 다 이제 실무자 스타일이고 무난하신 분들이세요. 그게 뭐 변화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해도 그 이미 표차도 많이 해서 당선이 됐고 단일 지도부는 대부분 당대표가 그냥 결정을 하거든요. 최고위원회 협의만 보는 거지 대부분의 사항을 당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고 표결 문제까지 가면 이거는 그 레임덕이에요. 당대표. 그런데 왜 이 정점식 의원의 유입 문제가 되느냐. 뭐 용산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길 갈 거면 책임도 져라. 근데 그 마치 이렇게 당을 운영하면서 권한이 있을 때는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용산 책임인 것처럼 넘겨버리면 그거야말로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에 비판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고 어차피 정치는 결과니까 성과를 내면 본인 건데 근데 관련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용산한테 어떤 탓을 하거나 책임을 지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는 하지 말라. 이번에 그 정책위 의장 그 정점식 의원의 그런 유입 문제, 사임 문제를 일단락을 했으니까 본인의 그런 권한과 책임은 분명히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짧게만 제가 팩트체크로 말씀드리면 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라는 것이 어느 법의 당헌 당규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이전에 이제 원내대표가 당내 선출될 때 러닝메이트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임명한 것은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원영섭 전 단장께 묻고 싶은 것은 아니 새 경영진이 오면은 기존의 인사권을 그러면 부사장이 행사를 하나요? 당연하게 부사장이 싹 걷어가지고 새로운 대표에게 인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 일괄사표를 걷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네요. 세 번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른바 친윤 친한 갈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럴 필요도 없겠죠. 9명의 지도부 중에서 지금 정점식 전 의장까지 포함해서 친윤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5명이에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흔들죠. 김민전 최고위원도 견제구 던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또 이 갈등하냐, 또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맞이할 거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거면은 아니 9명 중에서 5명을 이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임명을 하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친윤이다 친할 때라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차피 여러 측면에서 한 대표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각을 세웠고, 그러니까 쉽게 좀 가까워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나요? 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친윤 의원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방금 배종창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박정훈 의원의 낙선으로 인한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한동훈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진정호, 박정훈, 뭐 장동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4명 다 당선이 됐으면 지명직 의원 하나 딱 지명해가지고
9분의 5로 최고위가 과반이 돼요. 근데 박정훈 의원이 낙선이 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도 과반이 안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뭐 정책위의장까지 해가지고 약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그때 달라요 사실은. 2020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였는데 이게 폐지되고 나서는 그때 정무적으로 다르게 된 게 당장 김기현 지도부 때 뭐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스타트가 되는데 정책위의장 인선 시점이 변수가 될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김기현 당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누굴 지명하느냐에 따라 원내대표 후보군이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달랐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를 둘러싸고 나중에 뭐 이준석 대표 쫓아냈을 때처럼 그런 지도부 붕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서로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의견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수 칠 때 나갔어야지 진작 사퇴했으면 모양새 좋았을 건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점식 의장에 관한 글입니다. 자, 조용히 사퇴하면 될 일을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놓고 불만 토로하면서 사퇴하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구질구질하게 산다 친윤들 그러니까 구태라고 부르지 이런 의견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서실장 파워봐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애초에 윤 대통령 의사보다는 친윤들의 입김이 강했던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용산도 결국 대세 흐름을 억지로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다 이런 의견. 앞으로 한동훈이 용산에 어떤 비수를 꽂을지 볼만할 듯합니다 이런 의견. 솔직히 검사 출신 정점식보다 기재위원장도 한 정책동 김상훈이 적격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김상훈 사선 의원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고 네. 대구시 경제통상국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폭넓은 행보를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전임 지도부 황우여 비대위와 점심을 함께하고, 근데 여기에 지금 화가 났었던 정점식 전 의장이 참석할지 또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친한계가 사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이용구 윤리위원장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여기를 놓고는 이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김종혁 부총장도 좀 원외잖아요. 그래서 좀 중진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알박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버티기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라고 이 지시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래 놓고 결국은 뭐냐면 이거 정책위 의장을 친한동훈계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버티게 만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실로 불러서 한동훈 새 대표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캐비넷에서 뭔가를 꺼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쪽 정책위 의장 새로 뭐 임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뭐 가능하면 이 사람을 쓰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대로 그 픽이 작동이 된 그 상황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새 대표는 뭘 건졌느냐? 지명직 최고위원직 한 자리 그거 딱 하나 건진 거다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회동을 통해서. 그 윤리위원장도 아마 바꾸긴 바꿀 겁니다. 새 지도부가 섰기 때문에 바꾸긴 바꿀 텐데 결국은 친윤계 아무개로 교체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새 대표가 뭐 대통령실에 뭐 비수 뭐 이런 그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비수를 반쯤 오히려 꽂힌 상태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신박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미숙이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준석 말대로 취임 직후 임명했어야지 우유부단하게 하다 이 꼴이 났다.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지금 국회 보면 거대한 부조리극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게 권력 투쟁만 있고 정치가 전혀 없어요. 예. 뭐냐면은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에서 누가 과반을 가져가느냐, 누가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를 뭐 누르기 위함이냐, 뭐 이런 것만 있지. 사실 정책위의장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무슨 뭐 정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본질이랑 상관도 없는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여성계나 노동계나 좀 사회적 약자들도 그 공당에 들어와 가지고 지도부에서 목소리 내게 하거나 이런 배려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개파간에 파워 게임 하는 데만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사도 지금 다 거기에만 지금 쏠리게 심지어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좁은 여의도라는 세상에서도 국민의힘 당사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우리 하 대변인 이야기하신 여야도 사실 지금 진영으로 나눠서 극단적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권당 내부도 지금 어찌 보면 권력 다툼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는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어떤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세술은 세부대라는 그런 명분이지만 뭐 그런 친정 체제 구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명직 최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수자나 여성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친정 체제 구축에 활용하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마음 맞으시는 분을 지명직 최고로 넣어가지고 그분이 뭐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언론이나 아니면 뭐 최고위나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맞는데 지금 그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는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더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윤리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당무감사위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임기를 보장시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임기를 보장하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뭐 윤리위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윤리위원장을 교체한 게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으로 이게 승수화돼가지고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도 윤리위의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덕흠 의원 사건이나 뭐 송원석 의원의 로우킥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뭐 오더가 내려오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물론 두 분이 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윤리위원장을 본인이 아는 사람을 넣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윤리위의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후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윤리위원장 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보면 오늘 정점식 전 의장은 참석 안 할 듯. 어제 속 좁은 기자회견 한 거 보면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 체제 완성되려면 윤리위원장 이용구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윤리위까지 내 편으로 가면 안 될 듯. 탕평 인사해야 한다. 지는 해와 뜨는 해 누가 더 기운이 셀까 생각을 해봐야지요. 이런 또 알듯 모를 듯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 증상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여론조사로 반영된 건 나온 게 없습니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지금 저도 이제 방송 직전에 하긴 했는데 아직 한국 갤럽이 안 올라왔네요. 네. 방송 시작하고 난 직후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혐오감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당 지지율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높은 것이고 여전히 비호감도가 이제 매우 높은 건데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전 의장을 알박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전당대회의 표심을 보면은 당원이 달랐습니까? 민심과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과 달랐냐고요? 다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2.84%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못 읽는다면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전 의장을 알박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시도한다. 저는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들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시도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은 이게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앞서 이제 원전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박특흠 전 의원과 관련된 박특흠 의원이시죠. 박특흠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공평무사하게 처리됐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을 이야기하겠죠. 과연 그 이전에 이 윤리위에서 결정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축출하거나 누군가를 또 규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보면은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논의해보자. 아직 교체할지 여부도 결정되지는 않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좀 무게감이 약하잖아요. 저는 중진 중에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렇게 본다면 원외에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면 분명하지만, 가령 수도권에 TK 지금 정책위의 의장까지 임명을 했으면 수도권에 원내대표 경합을 했던 송석준 3선, 그 다음에 강원도의 이양수 3선, 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줄 만하고 그런 또 역량도 가지고 있고, 또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이기도 하고, 저는 이 두 인물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대표한테 가지고 있는 최대 위기와 강점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선거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 임기 내에 예. 사실 뭐 내년에 9월에 당 대표가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 9월까지 사퇴해야 되니까. 근데 선거가 없다는 게 본인한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거지 자기한테 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기면 성과예요. 선거에서 지면 책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선거가 없으면 다른 걸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그냥 당대표하고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뭐 선거 이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게 뭐 한 것도 아닌 것처럼 안 한 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간다. 그게 새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도부를 구성을 하시는데 뭐 친정체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거냐, 선거가 없는 본인의 임기 중에 그 생각을 각별히 하셔야 그게 어떤 본인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계급장이 부여가 돼야 되고, 계급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치판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